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현 목사입니다. 참, 저도 아빠이긴 하지만 엄마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엄마의 그 사랑의 이야기들은 정말 당해낼 수 없습니다. 너무 앉아 있으면서도 너무 감동받고 저도 참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엄마의 시선으로 다시라고 하는 오늘 주제에 맞게 저도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참, 이 지금 몇 가지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재밌는 영상을 보려고 해요. 저도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우리 가족의 이야기들, 특히 우리 자녀들, 딸들의 이야기를 좀 영상도 좀 몇 개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은 두 번째 우리 딸아이의 생일인데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성일도 노래 해야지. 사랑하는 성현이, 사랑하는 아빠의,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저런다 그게. 네. 와, 박수. 그래서 생일 언제나 이거를 생일이 아닌 때도 했어요. 생일이 아닌 때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다 이름을 다 불러야 됩니다. 두 번째 생일의 모습이고 둘째하고의 뭐 하고 있는 것 같다? 아빠는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 둘째랑 이제 어디 갔는데 뭐 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아빠랑 데이트하는 것 같아. 그런 장면이고 또 이것도 하나 있어요. 저한테 참 슬픈 장면이었어요 이게. 옛날에는 아빠 이렇게 올려줬어야 되거든요. 어느 순간 혼자 올라가기도 하고 그네도 이렇게 혼자 타고 막 그러더라고요. 성장하는 아이를 보는 게 가끔은 마냥 좋지만은 않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딸들이지만 지금도 이제 아빠랑 목욕을 같이 하는데 언젠가 목욕 같이 못 하겠죠. 그런 성장이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도 참 있었고, 요게 이제 큰 아이가 어린이집 졸업식의 장면인데 첫 번째로 불렸어요. 김성현 어린이 이렇게 합니다. 엄청 당당하게 나오죠. 이민석. 네, 우리 큰딸이 우리 큰딸이 이제 이날 어린이 대표로 송사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좀 자랑스럽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아이들이 커가면서 제가 뭘 느낄 수가 있었냐면 제가 느끼는 감동이나 어떤 아기 때부터 자라나는 많은 모습 속에 정말 저는 제 3자의 시선이 막 이렇게 연상되거나 느껴질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저 장면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 속에서 아마 나의 엄마 아빠도 나를 이 마음처럼 바라봤을 수도 있겠다. 제가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유치원에서 전체 대표로 노래도 막 무대에서 부른 적도 있고, 학생 회장도 막 하고 했었을 때 참 엄마가 제가 이제 송사 같은 거 우리 딸이 대표로 하니까 너무 기쁘고 막 그랬거든. 괜히 자랑스럽고 그런 하나하나의 시선. 그러니까 제가 우리 두 딸 아이의 아기 때부터의 이런 성장의 모습 과정 속에서 제가 느끼는 많은 이런 감정들, 기쁨들, 뭐 다양한 가끔 슬프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화도 나기도 하는데 그 속에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느꼈을 그런 심정을 정말 구체적으로 막 상상할 수 있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엄마 이야기니까요. 옆에서 이제 우리 애기 엄마가 딸들에 대해서 아기 때부터 이렇게 아니죠, 입덧부터 시작한 만삭 이 사연들을 계속 봤어요. 그때 참 힘들어했죠. 저희 애기 엄마도 만삭 때는 이제 잠을 진짜 못 자죠. 계속 뒤척여야 되고 다리가 너무 이렇게 찌뿌둥하다고 해야 되나요? 되게 불편해가지고 너무 이상한 느낌 때문에 잠도 계속 못 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2시간, 3시간마다 애기를 밥을 줘야 되니까 새벽에 젖을 물린 채로 자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큰 딸이 특히 이 영상 보고 있을 텐데 공포의 등 센서예요.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안고 있어 딱 자잖아요.
진짜 힘들게 재웠어요. 그래서 바닥에 딱 눕히려고 하면 딱 깨요. 그럼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애기 엄마는 저녁이 다가오면 식은땀을 흘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매번 못 재우지만 가끔 재울 때는 저 한 3시간은 각오해야 됩니다. 3시간 동안 그 계속 자장가를 불러야 됐었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랑은 가끔 이제 주말이나 이럴 때 집에서 같이 놀아야 되면 아기 때는 정말 한시도 쉬지 않고 아빠를 찾더라고요. 예, 계속. 그래서 화장실 잠깐 갔다 올게 한 다음에 안 나왔어요. 참 그래서 저희 딸들이 참 아빠는 왜 화장실 들어가면 안 나오냐, 변비가 너무 심하지 않냐, 니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이제 두 딸이 학교를 이제 다니고 있는데요. 정말 루틴하게 매일매일 이어지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옷을 입히고 등하고를 시키고 많은 것들을 정말 똑같은 것들을 계속하는, 근데 거기서 하나라도 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딱 보면서도 옆에서도 그 참 부모라고 하는 마음은 좋지만 결국 그 마음을 잘 나타내는 것은 종의 몸이구나. 예. 근데 그 종의 몸을 기꺼이 쓰는 거죠, 부모가. 제가 누구를 늘 연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엄마입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 나는 나를 기억 못하지 않습니까? 당연하게도. 예.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나의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했을 수없이 많은 저런 희생들을 정말 매일매일 보는 거죠. 매일매일 순간순간 저녁마다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날 제가 집에 갔다가 이제 집을 떠나는 과정인데요. 어머니가 그냥 제가 메고 간 가방을 들쳐 딱 메고 자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배웅할 때까지만이라도 아들 지금 뭐 이런저런 책임을 맡고 뭐 공직도 하니까 어깨 얼마나 무거워, 내가 이거라도 내가 들고 가줄게, 이렇게 했던 이제 어머니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참 종의 몸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쓰는 이런 엄마의, 근데 그게 단순히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으로 이어지는, 거의 24시간 이어지는 어머니를 알게 되죠. 제가 어렸을 때 몰랐던 그런 것들이 참 엄마를 제 옆에 있는 한 엄마를 통해서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엄마의 시선, 또 부모의 시선이라는 걸 또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오늘 예스24에 들어가 가지고요. 육아, 부모, 자녀 이런 걸로 검색을 해봤더니 자그마치 3180번이라는 책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초보 엄마 아빠가 됐을 때는 육아책을 한 몇 권 봤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부모는 자녀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자녀는 변화가, 아기들은, 어린이들은 변화가 천천히 오니까 오래 기다려주시면 돼요라고 한다든가, 어리다고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참 인격체로 대해주세요. 그리고 모두가 다 모차르트 같은 천재성이 나름 있으니까 가능성을 봐주고 인정해주세요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화내면 안 되고요. 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화를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려고 하지 말고 화가 다 흘러가면 교육하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 책들을 저도 이제 많이 보긴 했는데 그럴 때마다 마지막에 눈높이를 맞춰주세요까지 있네요. 그럴 때마다 제가 공통적으로 늘 느끼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게 단순히 육아를 위한 좋은 엄마 아빠 부모가 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저 내용들이 다 제가 직장에서나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다 적용되는 내용인 거예요. 단순히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저 5가지 뭐 여러 가지 내용 중에 5가지 뽑았지만 근데 저 내용들이 사실은 이 이전에도 여러 가지 좋은 책들, 자기계발 서적 이런 책들에도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던 내용인데 갑자기 내가 부모가 돼야 되니까 이 5가지 더 이상의 내용들이 있죠. 인격자, 또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내용들이 너무 강력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더 강력하게. 그래서 참 가정은 너무 훌륭한 훈련소구나. 부모의 시선, 엄마의 시선으로 생각했을 때 그 시선이 되기 시작하면 나 스스로도 정말로 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되게 심각한 목표의식이 막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게 있습니다.
저 이제 아버지인데요. 우리 아버지랑 손녀 딸이랑 이렇게 막 하는 모습이고 둘째가 할아버지랑 안 헤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계속 책 읽어달라고 했던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공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어머니가 옛날부터 딸을 그렇게 키우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둘밖에 없으셔가지고 우리 두 아들이 크면 입양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딸을.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가 머리도 이렇게 잘 묶으세요. 딸이 없는데 딸에게 할 수 있는 많은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실 때마다 이렇게 머리를 묶어주면 학교 가서 애들이 막 자랑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 영상도 참 제가 늘 자주 보는 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할아버지 보면 나도 몰래 이야만까 안기고 싶어 왜 그럴까 사랑이죠 할머니를 보면 나도 몰래 나와가 안기고 싶어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참 그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이걸 느꼈어요. 저는 효도를 제가 어머니에게 돌려드리고 아버지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과정인 줄 알았더니 부모가 되고 나니까 부모로서 또 아빠로서 또 엄마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아, 효도는 이 가정 단위로 부모님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됐어요. 효도의 기술로서는 저는 이제 저희 딸들을 이제 따라잡을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저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참 애교를 또 많이 부리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부모의 시선, 엄마의 시선도 같이 보았었을 때의 내용의 이런 네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희 그 하늘 부모님 성의 가정연합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의 네 가지의 심정이 늘 느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형제 자매 그리고 누군가의 자녀로서 또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고 또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는 이 네 가지의 심정을 이렇게 느껴가는 것,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4대 심정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3대 왕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3대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 있고 엄마 아빠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이것을 확대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하나님 하늘 부모님이라고 이제 저희들은 또 가정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3대 왕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하나는 둘 다 시간적 개념이 다 같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왕권과 네 가지 심정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이기도 하고, 또 인간이 완성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의 심정을 자연스럽게 느껴가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손자로서 엄마 아빠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인간이 완성할 수 있다. 그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아까 가정이 훈련소라고 얘기 드렸고, 엄마 아빠가 되어가는 과정,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가는 과정들이 너무나 인격으로 훈련시키고 심정을 강하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또 저희 가정연합에서는 구원의 단위가 개인이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정 단위 자체가, 한 단위 자체가 4대 심정을 다 가지고 있는 이 3대 왕권의 단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구원의 단위가 가정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까지 상상해 볼 수 있죠. 누군가가 인류가 예를 들어 지금 현재 70억이니까요. 70억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이 있다면 그 사람의 엄마가 있을 수도 있고 딸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도 천국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 천국의 마음이 아닐 겁니다. 네. 그렇게 또 그 사람의 엄마 아빠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가정이 갑자기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가정연합의 믿음의 내용은 이렇게 구원의 단위가 가정인 4대 심정과 3대 왕권을 느끼는 관점이라고 했었을 때 전 인류가 하나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되는 것, 손자 손녀가 되는 것, 또 너무도 형제 자매도 있고
내가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고 부부이기도 하고 부모가 되는 이 과정들이 참 제가 어느 날 제가 엄마 아빠가 되고 나서 그때는 페이스북 진짜 많이 올렸어요. 트위터도 너무 많이 올리고. 근데 점점 더 줄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뭘 발견했냐면 다른 사람도 이런 거 정말 많이 느낄 수 있고 나만 느끼는 스페셜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어느 날 들었어요. 네, 나만 오버하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참 이런 이야기가 식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러면서 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스페셜한 이야기를 찾고 있지 이런 과정들을 하는 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고 그만큼 정말로 당연하지만 소중한 마치 공기와 같은 느낌의 당연하지만 소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3대 왕권 4대 심정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목표로서 하기에 너무 충분히 값지고 그런 심정들을 3대 왕권을 잘 느껴가는 삶을 살면 충분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들어집니다. 네, 그렇게 오늘 저희 희망 나눔을 참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또 한 번의 이제 어머니가 됐죠 이미. 어머니의 이야기를 참 들으면서도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박정은 식구님의 이런 엄마로서의 자신의 삶의 이야기가 너무 값지고 감동적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저렇게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 아내가 되어가는 과정,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과정에 각자가 너무 더 감동적이고 감사하고 멋진 스토리를 갖고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4대 심정, 3대 왕권을 잘 느껴가는 그런 삶을 잘 사셨으면 좋겠고 언젠가 꼭 여러분의 그러한 삶의 이야기를 또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희망 라이브 함께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